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요 근래 TV만 틀면 오미크론 하고 있죠? 오늘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WHO 중국 의식했나? 태변이 크시 대신 오미크론이 된 이유?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 변이 이름을 지으면서 중국 눈치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미국 폭스뉴스, 뉴욕 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은 WHO가 최근 아프리카 남부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새 변이를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WHO는 그동안 코로나19 변이 보고 국가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바이러스의 이름을 그리스 알파벳 순으로 붙여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발견된 12개의 변이는 알파에서부터 뮤까지 순서대로 이름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감염병 학자 마틴 컬더푸드 트위터에 그리스 알파벳 그림을 올리면서 WHO는 알파벳을 건너뛰어 오미크론으로 부르면서 결국 크시를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마거리 해리스 WHO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뉴는 새로운이라는 말과 쉽게 혼동될 수 있고 크시는 많이 쓰는 성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WHO는 문화사회 국가 지역 직업 인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름은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꼭 시 주석 때문이 아니라 시라는 성을 쓰는 모든 사람을 고려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학이 논란 등은 관심 없답니다. 근데 궁금해서 찾아보니 저 또한 의아하긴 하더군요. 오미크론이 위험하다고들 하죠.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은 왜 돌파 감염이 더 잘 될까? 지금까지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이 변이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된 것은 지난 11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학자들에 의해서입니다. 처음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가 발견된 것은 11월 초 같은 남아프리카의 보츠와나였습니다. 11월 말부터 전 세계가 여행 제한과 입국자 통제에 나섰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그 전에 각국에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전문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오미크론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가지 변이종을 선보이며 인간을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는 람다 변이처럼 전 세계를 위협할 듯 하다가 큰 파장 없이 밀려난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는 유전자 정보의 변형이 델타 때보다도 훨씬 심했고 전파 속도도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의 학명은 B11529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오미크론의 변종 스파이크 단백질은 델타 변종보다 인간세포 상호작용 영역에 집중된 더 많은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델타 변종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아미노산 장기가 18개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종은 아미노산 장기가 43개에 달합니다. 빨간 점은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난 변동성이 매우 높은 영역을 말하며 색깔이 옅을수록 변이가 적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오미크론이 인체세포에 더 잘 달라붙어 감염력이 더 세지는 원인입니다. 다만 변이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바이러스의 겉표면에 달라붙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도 끝부분에는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세포의 소형체와 직접 맞닿는 부위입니다. 오미크론은 이 부위에 유독 돌연변이가 많습니다. 델타의 경우 RBD에 생긴 3개의 돌연변이만 갖고도 사람 몸속의 항체를 속이며 전세계로 신속하게 퍼졌는데
오미크론은 RBD에만 15개의 돌연변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델타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항체를 오미크론이 속이고 인간 세포의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미크론 변이는 돌연변이가 많아 더 감염력이 세다는 거네요.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오미크론은 돌파 감염이 더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스터샷까지도 뚫었다고 하네요.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내년 봄이면 유럽에서도 오미크론이 코로나 변이 중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특성이 원래 전파력이 세지면 중증 위험도도 약해지는 건 아닌가요? 이 오미크론은 현재까지 어떤가요? 국제적으로도 오미크론으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이미 지배종이 되어 급속 확산 중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일단은 가벼운 증상이 대세를 이룬다고 합니다. 남아공의 최근 지표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9월 말 이후 최근까지 남아공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31% 이상 늘었는데 같은 기간 신규 사망자는 오히려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11월 이후의 남아공 상황 그래프를 보면 신규 확진자 그래프가 급속하게 우상향하는데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탓으로 보이는데 해당 기간 사망자 그래프는 정체 상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와우, 그렇다면 오미크론 변이는 역시 전파력만 세고 그리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인가요?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인류는 또 다른 팬데믹에 빠질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중증이 덜해 코로나가 예상 밖으로 일찍 종결될까요? 이런 것들과 기타 여러가지 할 말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동영상 길이 문제로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2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